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전과는 다르게 21,000달러를 넘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해 길을 모으고 있는 것인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녹화가 다 되고 업로드 되게 되면 한 8시 15분 3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 하락한 21,000달러대, 이더리움의 경우는 1.03% 하락 1,220달러, 1,200달러를 다시 한번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 7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4.26% 하락한 0.349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3.42% 하락한 0.48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와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역시 오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각각 42.4%, 15.7%를 나타내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시가총액 점유율,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3대 선물 거래소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롱숏 비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1위의 바이낸스 거래소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49.65%, 숏 포지션이 50.35%를 나타내고 있으며 FTX 거래소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다소 높습니다. 50.17%, 3위의 바이비트 거래소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0.85%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숏 포지션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지난 24시간 글로벌 주요 암호화폐 기업 투자 유치 현황을 보게 되면 6곳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 6곳이 총 3억 9,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각각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하나로 바꿨을 때는 약 5천억 원, 6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시장의 약세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간 보여주었던 약세 모습에 특히나 거래소들의 경우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경우는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글로벌 거래소, 다른 거래소인 후오비 거래소의 경우 또한 직원을 무려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 서비스 중단으로 매출이 급감된 게 주된 이유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인베이스나 제미니, 바이비트, 다른 브라질의 최대 거래소나 다른 많은 암호화폐 산업들이 계속해서 인력 감축한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사실적인 반증일 텐데요. 참 이게 좋은 소식들만 나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시장 상황인 만큼 좀 부정적인 소식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서베이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미국 성인의 19%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와 반대로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유투데이가 미국 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6월 중순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반납한 후에도 미국 성인 19%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C, 도지코인이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로 조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단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한 도지코인의 신뢰도 또한 마이너스 5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테슬라의 CEO이죠. 일론 머스크의 말장난으로 인해서 특히나 더욱더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 또한 여전히 마이너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5월 초 이루어진 루나 사태의 여파,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줄도산,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줄도산 소식들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뭄에 콩이 나듯이 긍정적인 소식들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낸스 US의 CEO의 경우는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바이낸스 US CEO 브라이언 슈로더의 경우는 지난주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29,000달러, 19,000달러였을 때 또한 매수를 했다며 앞으로도 추가 매수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를 믿고 있다면서 30종 이상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유틸리티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통신 네트워크 프로젝트 헬륨에 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헬륨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좀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이게 광고비를 받은 건지 굳이 이 코인을 이제 언급을 했네요. 현재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글로벌적인 매크로 경제 상황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내부적으로도 참 좋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참 이번 연도 안에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더욱더 내년까지 연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인플레, 특히 공급망 문제 또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투펀치 인플레이션을 막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모습, 이제 다가오는 7월 16일 6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꺾이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위험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암호화폐와 주식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또한 공개되기 전까지는 미지수인 것이 사실이죠. 또한 암호화폐 시장 내부적으로도 참 답답한 상황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한 여파들이 지속이 되면서 셀시우스라든지 스리에로 캐피탈, 보이저 디지털, 리도 파이낸스 사태 등 안 좋은 소식들이 연달아서 이어지면서 주식보다 배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셀시우스 관련한 소식들 오늘 오전에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내용의 경우는 셀시우스 소속 변호사가 이제 파산보호 신청을 제안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경영진들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두 가지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이 현재 셀시우스가 출금 중단이 되고 파산 직전에 내몰렸는데 코인 예치금의 보상은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게 되면 이 출금을 중단한 셀시우스가 여전히 코인 예치금에 대한 주간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셀시우스가 출금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보상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암호화폐를 인질로 잡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셀시우스는 여전히 암호화폐 예치금에 대해서 18.63%의 이자를 지급한다 광고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파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셀시우스가 CEO 포함 모든 직원들이 운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워처그루의 CEO를 비롯한 모든 셀시우스 직원들은 유동성 확보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참 오늘 오전에 이제 나온 소식과는 약간은 매치가 안 되는 소식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는 셀시우스 소속 변호사가 파산에 대해서 좀 보호 신청을 정부의 도움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영진들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건 시간이 지나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 이 소식을 보고 드는 생각은 왜 반대를 할까? 당신네들 기업 파산하지 않게 신청을 제안하는 건데 왜 반대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혹시나 셀시우스의 파산 국면이 조작이 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교육 과정, 전문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교들이나 중학교, 고등학교들의 정규 과목, 교육 과정으로 암호화폐 과목이 추가되는 모습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레바논에 있는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강의를 신설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레바논 소재의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교가 최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관련 강의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더 블록은 오늘날 레바논 경제는 초인플레이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레바논의 대학생들은 암호화폐라는 해결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베이루트는 오랜 기간 중동 아랍권 지역의 문화 허브 중 하나로 꼽히는 도시이다. 하지만 최근 레바논 경제의 붕괴와 정치인들의 부패 등으로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교의 경영 대학원에 신설되는 암호화폐 전문가 커리큘럼을 통해 미래의 레바논의 리더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학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레바논과 같이 중앙 정부의 신뢰도가 무너진 국가들,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국가들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한다고 한들 자국 화폐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을 여러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보았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금융 선진국들에게도 퍼지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들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 외신의 경우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본사 이전하는 현지 거래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목을 보았을 때는 인도 정부의 이 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좀 압박이 심해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타국으로 다른 국가들로 옮기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죠.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인도 현지 미디어 쿼츠 인디아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인도 정부의 불분명한 입장과 과세 정책으로 인해 인도 소재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들의 탈인도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인도 대표 거래소 와지르 X의 공동 창업자인 니샬 셰티와 시타르트 메노는 인디안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가족과 함께 두바이로 소재지를 옮겼다고 밝혔으며 제페이와 볼드 등 플랫폼은 싱가포르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싱가포르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는 그리 긍정적인 기조를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두바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싱가포르로 현재 이전을 하는 것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코이니스는 인도 재무부가 오는 7월부터 약 10,000루피, 약 127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및 NFT 거래에 1%의 원천 징수세를 과세한다 보도한 바 있었죠. 또한 이제 30%의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이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고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합법화의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나온 소식들을 보게 되면 이 멀리서 보았을 때랑 실제적으로 그 규제를 맞는 이 현지 아페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경험치는 상당히 다르구나라는 것도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일단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조금씩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만 나올만 한데 계속 파도 그러니까 파면 팔수록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 테라 사태에 관한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는 국제 해커 그룹이죠. 어나니머스의 경우 권도영 대표가 테라폼랩스의 CEO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저격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도건 대표가 4.6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흐름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루나 사태가 터지고 권도영 대표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나를 포함한 테라폼랩스의 그 어떠한 직원도 사적인 이익을 절대 챙기지 않았다, 절대로 챙기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점점 파면 팔수록 이상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테라폼랩스와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 등이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한 지갑에서 출처와 사용 내역이 불분명한 뭉칫돈이 발견되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의 경우는 옵살라 시큐리티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뭉칫돈 비자금은 USD와 USDT를 합쳐 36억 달러, 약 한화 대략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금은 디파이와 중앙화 거래소 등에서 옛 루나의 시세 조정 및 자금 세탁에 활용되었을 정황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자금 세탁은 웜홀과 커브, 아브라카타브라 등 디파이를 활용해 기존 자산을 새로운 가상 자산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대규모 공격을 버티지 못해서 망한 프로젝트로 끝날 뻔한 이 테라 사태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권도영 대표가 어떠한 여자에게 코인을 계속 보냈던 정황도 포착이 되었고 테라폼랩스의 직원이 하나 30억 원 가량의 코인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서에 쓰여 있지 않은 프리마이닝한 정황, 그것도 조 단위로 프리마이닝을 한 정황 또한 포착이 되면서 이거 정말 가볍게 볼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들,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루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권도영 대표를 지지했던 투자자들 또한 모조리 다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민국의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우는 조이팔 8명이 모여야 권도영 대표가 암호화폐 시장에 끼친 피해액의 거의 발끝에 달할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테라 사태, 루나 사태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영상을 만들던 중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 피터 시프의 조동아리가 다시 한번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헤드라인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이걸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네, 아무튼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지금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호구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피터 시프가 현재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호구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고래들은 7만 달러 가까이 가격을 펌핑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한다. 고래들이 2만 달러에 자신들의 물량을 털어내기가 더 쉬운 이유이다. 이 같은 할인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호구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다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터 시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는지, 아니라면 과거 본인이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해두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는 그 비트코인이 아까워서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과연 앞으로 3년 뒤 이 피터 시프가 후회를 하고 있을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10만 달러에 도달하고 그 이상에 도달을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의 경우는 금융위원회에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를 추진한다. 다수 코인이 상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업비트에서 현재는 암호화폐 규제 공개 의견 수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장의 경우는 체이널리시스가 개최한 포럼에 참석을 해서 새로운 규제 환경 가상자산 산업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다른 선진국처럼 규제 당국이 공개 의견 수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면서 공개 의견 수렴을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규제에 대한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연말이면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선행 연구가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규제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글로벌적으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번 연도 안에는 충분히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가 마련되게 되면은 투자자 보호적인 측면 안정망이 이제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이래저래 눈치를 보며 들어오지 못했던 유동성 자금들이 충분히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규모로 들어올 가능성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도 꼭 다가오는 7월 6일 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번 연도 안에 승인이 될 가능성 정말 길어봐야 내년 초 안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쉽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 속에 앞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